다양한 임상 결과 달리기는 심폐기능과 혈관 건강에 효과가 크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보다 한 20 가까이 올라가 있어서 그거는 아마 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신 게 아닌가. 서구에서는 마라톤의 신화로, 스포츠의 꽃으로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달리기. 최근 연구에서는 달리기가 뇌 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 30-year study looking at people who ran, and if they ran consistently, not only did they protect their heart, but they protected their brains. They had less of a risk of developing Alzheimer's. 매일 아침 출근길의 이동윤 씨는 마치 전투에 나서듯이 몸을 푼다. 그 이유는 달리기를 위해서다. 이동윤 씨의 출퇴근 수단은 자동차나 대중교통이 아니고 달리기다. 짧은 시간에 최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달리기이고, 또 달리기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없이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운동 시간은 따로 없다. 옥수동 집에서 잠원동 직장까지 6km, 왕복 12km를 매일 달리고 저녁 약속이 있어도 1시간 전에 나서서 정장 차림 그대로 달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윤 씨는 정형외과 의사다. 오래전부터 달리기에 심취해 의사들끼리 이루어진 동호회도 이끌고 있다. 첫째는 심장을 튼튼하게, 심폐기능을 좋게. 두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세 번째는 근육과 혈관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 이상 더 뭐 있습니까? 동료 의사뿐만 아니라 뼈를 다쳐온 환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달리기 운동을 권한다.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근육량이 많아져야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힘이 나고 피로를 덜 느끼는 거죠. 인체의 생로병사를 연구하는 의사가 달리기를 최우선으로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동의 목적이 심장과 폐에 일단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심장과 폐가 그 자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튼튼해지는 거니까. 전체 운동 시간의 한 30%는 심장과 폐에 자극을 줄 강도를 스트레스를 주면 그 스트레스만큼 몸이 좋아진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장혜자 씨는 교직을 은퇴한 뒤에 본격적으로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혈관 질환이 많은데 장혜자 씨 역시 40대 후반에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 달리기다. 처음에는 한 1, 2km 정도 달릴 적에는 좀 힘이 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웜업 단계라 힘이 들다가 한 땀이 조금씩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기분이 되게 상쾌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한 5km 이상 넘어가고 한 거의 7km, 8km 정도는 땀이 흠뻑 젖으면서 이렇게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지난 1년 동안 매일 8km씩 꾸준히 달렸다.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은 단지 느낌이었을까? 장혜자 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니 제일 걱정스러웠던 혈관 분야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1년 전보다 개선돼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제 첫 마디가 1년 동안에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참 건강해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그게 항상 염려가 됐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호전이 됐다고. 환갑을 훌쩍 넘긴 신희용 씨도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평생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가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달리기를 권했다. 뛸 때는 좀 힘이 드는데 뛰고 나면 이 심폐기능이 확장이 돼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가벼워서 걸음걸이가 가벼워져요. 지난 1년의 달리기 운동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신희용 씨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 보기로 했다. 몇 년 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뒤로 신희용 씨의 걱정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었다. 그거로 인해서 연세에 비해서 일단 그 운동부하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거의 뭐 130, 140% 사이에 들어가실 정도로 아주 연세에 비해서 5년, 10년 이상 젊으신 상태고, 그다음에 그 꾸준히 1년 이상 운동하신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보다 한 20 가까이 올라가 있어서 그거는 아마 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 운동의 결과는 놀라웠다. 심폐기능과 콜레스테롤 모두 안정범위다. 달리기는 몸속의 지방을 태워 전신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특히 달리기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탁월하다. 우리 근육이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이럴 때에 비해서 서 있고 뛰어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몇 배로 대사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 혈류라든가 산소 공급을 거기에 맞게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근육의 대사량에 따라서 심장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 폐가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고 심장은 더 빨리 움직여서 산소를 전신에 공급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더욱 향상되는 것이다.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행위를, 육체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반복적인 수행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최적화됩니다. 달리기에서 최적화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신체가 변해갑니다. 또 한 가지, 달리기는 다른 유산소 운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 달리기하고 걷기하고 비교하면 또 그 똑같은 운동 효과를 보려면 한 두세 배 정도의 시간 소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그 활동 연령층에 있어서는 적은 시간에 운동의 효과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얻으려면은 걷기보다는 달리기 운동이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동법에 따라 주요 효과가 다른데 시간당 열량 소모는 달리기가 수영이나 자전거보다 크다. 골밀도를 강화하는 데는 수영보다 달리기가 효과적이고 편의성에서도 자전거보다는 달리기가 쉽다. 등산은 야외 활동의 쾌감이 크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달리기 운동이 널리 보급된 나라들에서는 운동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덴마크 연구팀에 따르면 주간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달리는 경우 달리기 시간이 길수록 심폐기능은 더욱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달리기 운동의 효과는 노년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70세 이상 마라톤 완주 경험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칠마회는 국내 최고령 달리기 동호회다. 잔병이 다 없어집니다. 잔병. 예를 들어서 제 경우 같아도 전립선 그 PSA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10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달리고 나서 0.9로 떨어졌어요. 0.9로 떨어졌고 내가 이 소화를 거의 못 시켰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저 다음낭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달리기 오고 나서 소화 문제가 아주 싹 없어졌어요. 열심히 뛰다 보면은 뇌 유산소 운동도 되고 모든 그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엄청나게 강건해지는 거죠. 이제. 칠마회에서도 최고령인 이혜영 씨는 15년 전에 거의 모든 건강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오기가 발동했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뛰니까 소화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서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에 뭐 큰 병이 앓은 건 없어요. 우리의 몸은 20대부터 노화가 진행되면서 60, 70대에 이르면 심폐지구력은 물론이고 뼈와 근육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칠마 회원들은 지금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만큼 근력이 남다르다.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와 걷기와 이동하는 방식의 동작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뼈 밀도, 뼈의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이나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에서도 보통의 70대와는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 의료비가 50대에 124만 원, 70대는 300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 칠마 회원들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100만 원이 채 안 된다. 같은 나이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병원을 덜 갔다는 얘기다. 칠마 회원들은 달리기를 통해 신체 노화를 계속 미루고 있는 셈이다. 마라톤 하면서 기록하고 싸우지 말고 순위하고 싸우지 말자. 즐겁게 뛰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 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노인들이 꼭 풀코스를 뛸 필요 없이 5km라도 뛰어서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기사 전환길 씨는 2008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나는 운동만 하면 모든 병은 나한테 뭐 아마 접근도 못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라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 검진을 제대로 받질 않았어요. 왼쪽 폐의 하엽에 1.6cm 종양이 발견됐다. 다행히 초기였다. 왼쪽 폐라면 왼쪽 폐에 평소 달리기를 열심히 하던 체력을 믿고 술과 담배를 절제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전이를 막기 위해 왼쪽 폐의 절반을 잘라냈지만 일찍 발견한 덕분에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현재는 지금 재발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8년 정도 경과하였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처음에 초기 폐암으로 완전히 완치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폐 절제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폐 기능 손실이다. 간이나 위장과 달리 폐의 조직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환길 씨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것일까? 네, 왼쪽 폐의 반을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에서 25% 정도 폐 기능 감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FEV1 수치가 원래 생각하건대 수술하고 나서 한 70% 또는 80% 정도라고 예측됐을 텐데요. 지금 106%까지 오히려 폐를 왼쪽 폐의 절반을 잘라냈는데 절제를 했는데도 이렇게 폐 기능이 수술 전보다 더 나은 그런 상태이십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전환길 씨의 폐 기능 수치는 106. 수술 전 수치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폐암 수술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운전대도 다시 잡았다. 이렇게 전환길 씨가 폐를 절제하고도 놀라운 회복률을 보인 비결은 다름 아닌 달리기다. 전환길 씨 경험에서 보듯이 달리기가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다. 운동 자체가 폐암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폐암 치료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운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폐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 폐 기능이 좋아지기 마련인데 이런 환자분들은 당연히 폐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발 디딜 곳만 있으면 달린다고 할 만큼 미국인에게 가장 보편적이며 인기 있는 운동법이 달리기다. 뉴욕의 작은 동네에서 열린 달리기 대회. 아무런 형식도 없이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달리기를 즐긴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Because my kids, I'm running for them, so they could pick up running also. Every time I go to the doctor, I'm like, my blood pressure is perfect. You know, my heart, everything's in sync now. Usually when you start running, it's not, everything starts to hurt, but once you get running, your body adjusts to what you're doing. It's awesome. You don't need a ball, you don't need a field. You have the pavement, even when there's rain, you can still run outside. So to me, it's also therapeutic as well. I'm by myself, I'm isolated, I can process my thoughts, think about things. 최근 달리기 운동의 연구는 물리적인 관찰을 넘어 뇌과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달리기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I was just going to work and crying all day and going back home and crying. My friends were trying to get me out of the house and nobody could do that. 친동생처럼 아끼던 조카를 사고로 잃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앨리스는 어느 날 집을 박차고 나가 달리기를 시작했다. Yeah, that was a 6K. Now I read that there's like training programs, like 2 months training schedule for a 5K when you want to run it for the first time. So I ran my 6K with no training, with nothing. I had no idea what I'm doing. I just knew that it makes me feel better and it makes me smile, so I just went out there and ran it. 그 후로 꾸준히 달리면서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앨리스. 그 말이 사실일까? 하버드대학교 임상정신과의 존 레이티 교수는 앨리스의 말을 100% 신뢰한다고 말한다. 달리기 운동이 실제로 우울증을 낫게 한다는 것이다. A study that was done with very, very depressed patients. Okay, very depressed, the worst kind of depressed patients. We got them to run, these people got them to run on a treadmill for 30 minutes. Much coaching, much help. And they saw these drop in depression up to 40% at the end of an hour after they stopped. This is after they stopped. Then a decrease in feeling of being tense by 50%, a decrease in anger, a decrease in overall distress in just one episode of 30 minutes of running. 덴마크 심장재단의 연구 결과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달리기 운동을 처방했더니 약물 처방과 비슷한 치료율을 보였고 약물이 조기에 효과를 보인 반면에 재발률은 운동에 비해 5배나 높았다.
30-year study looking at people who ran, and if they ran consistently, not only did they protect their heart, but they protected their brains. They had less of a risk of developing Alzheimer's disease. In fact, if they were persistent in their running, they had a 50% less risk of developing Alzheimer's disease in their life. 달리기 운동이 뇌 기능의 노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메커니즘은 근육을 강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활발한 심폐 운동으로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세포 재생, 신경계 연결이 원활해진다. 그 결과 학습과 기억,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질환이나 노화의 진행은 늦춰지는 것이다. You not get into a depressive mode and keep your sense of well-being increased. And we also raise our endorphins and endocannabinoids, two factors that are always elevated when we exercise, and these are feel-good hormones, if you will. They block pain response. They make us feel satisfied, satiated. 중년과 노년은 각종 퇴행성 질환과 성인병 때문에 운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다. 몸의 변화와 무기력증을 느끼면서도 선뜻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달리기 운동을 권해보면 어떨까? 제작팀은 4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달리기 운동의 효과를 검증해보기로 했다. 먼저 운동 전에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다. 실험자는 50대 여성 2명과 60대, 70대 남성 1명씩 총 4명이다. 사전 검사 결과 71세 조항필 씨는 초기 관절염 증세가 확인된다. 당뇨가 원래 있으셨죠? 연예인 닮은 꼴로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조일성 씨는 고도 비만이고 50대 전업주부인 이래 씨는 초기 당뇨와 우울 증세를 보인다. 역시 50대인 유창현 씨는 고관절에서 골감소증이 시작됐다. 조일성 씨는 젊어서부터 술, 담배를 전혀 안 한다는 이유로 건강만큼은 자신했었다. 문제는 손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고열량 간식과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다. 지난 시절에 건강을 자신해서 운동을 멀리했다면 몸무게 100kg이 넘어 고도 비만 진단을 받은 지금은 아예 운동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제가 술, 담배는 안 하는데 간식은 저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옆에서 집사람이나 좀 많이 염려하고 그냥 어디다 숨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비만은 조금씩 건강을 잠식해갔다. 옷을 입거나 양말 신기도 힘들고 점점 남들 앞에 나서기도 꺼려진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다. 매일 2시간씩 동네 산책길을 걷는데 한 번도 지방을 태울 만큼의 운동량에 다다르지를 못한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긴 형편이다. 누가 봐도 심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일성 씨는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더 이상 높이면 제가 감당 못 할까 봐
그냥 천천히 해서 그 습관을 들이는 건 1차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인들 그 걸음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저보다 더 느린 그림은 못 봤어요. 맨날 추월만 다녀요. 이래 씨는 40 중반에 늦둥이 아들을 얻었다. 위로 아들 둘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뒤늦게 다시 맞은 출산과 육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래 씨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끝. 잘 갔다 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경이 되고 몇 년 전에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는데 우울 증세 때문에 식이 조절도 쉽지 않다. 당뇨 식단은 원래 고기 한쪽, 생선 한쪽, 뭐 두부 한쪽, 뭐 이렇게 골고루 먹으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예 쉽지 않아요. 그냥 애기 먹고 가면 전 이제 애기가 남긴 거 대충 먹고 다 그렇죠. 그나마 밥을 먹는 것도 약을 먹기 위해서다. 무슨 약이에요? 당뇨, 고지혈증, 칼슘. 삶의 윤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갱년기. 달리기 운동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조항필 씨는 1년 전부터 무릎이 구부릴 수 없을 만큼 부으면서 통증이 시작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냉온찜질을 병행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다. 병원에서는 무릎을 보호하는 윤활액이 과다 분비돼 통증을 유발한다고 했다. 작년 한 3월 달부터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직장생활 하는데 계속 아프더라고, 무릎이 이제.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거를 치료를 받고 좀 하는데 이제 물을 다리에 물이 차가지고 한 3번 정도 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40평생 현장직으로 일하면서 노동이 곧 운동이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반복되는 현장 업무는 뼈와 근육을 점점 굳게 할 뿐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쓰게 된 이유는 2007년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유창현 씨는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일찍 은퇴했다. 은퇴한 뒤로는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면서 결과를 비교하는데 일명 건강계부다. 네. 약간 그 지방간에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받았었거든요. 혈관과 골밀도, 당뇨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나빠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에서 지원자들은 모두 운동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4명 모두 달리기 운동에 적합한 체력인가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달리기를 할 때는 걷기에 대한 그런 기능이나 운동, 체력들이 다져진 상태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됐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들이죠. 내 몸이 어느 정도의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운동 부하 검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먼저 골격 근량에서 세 사람은 가까스로 정상 범위, 유창현 씨는 미달이다. 체지방률은 유창현, 조일성 씨가 정상 범위보다 높고 심폐기능을 볼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은 조일성 씨가 가장 낮다. 마지막 피로 회복률은 여성 지원자 모두 정상 범위 아래다.
지난 3월 초순 전 마라톤 국가대표였던 방선희 코치의 지도로 6주간 달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런데 달리기 첫날 방 코치가 가장 먼저 공들여서 가르친 건 달리기가 아니라 준비 운동이다. 네, 이분들이 초보자이다 보니까 6주 동안의 점중부와 원리에서 서서히 이제 강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운동 지속 시간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5분, 그다음에 10분, 15분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6주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리를 조금 붙여보세요. 그리고 차렷하고 서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운동이지만 지원자들은 30년 넘게 달리기 근육을 거의 쓰지 않았다. 뒤꿈치 중간 발가락, 뒤꿈치 중간 발가락. 살짝 스치듯 많은 듯하게 가까운 자세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 발 착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근육을 충분히 이완하고 최대 운동량의 60% 정도로 달리기를 시작한다. 운동 준비만 충분히 해도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탄력적인 운동 능력을 회복한다. 단, 고도 비만인 조일성 씨에게 달리기는 시기상조. 심폐 자극이 될 만큼 걸어서 체중 감량하는 게 먼저다. 2시간, 3시간 걸어도 이렇게 한 바퀴 돈 거 같고 힘이 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지금 오늘 20분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네. 숨이 차고 네. 이 아래 정경이 쪽이요 무너질 것 같아요. 힘들어서. 팔꿈치 펴세요. 네. 유연성이 이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운동을 해도 효과를 보는 것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마무리한 후에도 유연성 운동이 필수다. 운동 결핍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시선을 정면 보세요. 반대로 준비 운동이 부족하거나 운동 능력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달리면 무릎과 발목 관절 부위 그리고 허리 척추에 무리를 주어서 부상을 입거나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15년) 동안 꾸준히 달리기를 해온 배위섭 씨는 2년 전부터 발바닥에 통증이 시작됐다. 심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발을 디디면 좀 따끔하고요. 딱 괜찮았다가 또 계속 그 달리기를 하거나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따끔따끔한 정도가 굉장히 심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쉬어야 될 정도로. 1년간 통증이 계속돼서 몇 달간 달리기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그러다 통증이 줄어들어 달리기를 다시 시작했더니 통증도 재발했다. 많이 유연하게 하는데 스트레칭 이렇게 일단 아킬레스 많이 스트레칭 이렇게 원인은 족저근막염이었다. 통증을 무시하고 달린 게 병을 더 악화시켰다. 많이 아프기도 하는데 많이 마라톤을 10년 이상 취미생활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남들보다 10배 이상의 반복되는 그 외상을 발 뒤꿈치에 유발해서 좀 남들보다 더 빨리 이런 외상에 의한 족저근막염이 유발됐다고 보겠습니다. 화려한 성적 뒤에서 부상에 시달리는 운동선수들처럼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저는 이제 50대 초반, 50대 들어와서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40대에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체력이 노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량은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못 따라온 것 같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두꺼운 섬유띠를 말한다. 발가락 시작 부위부터 발 뒤꿈치 뼈까지 이어진 족저근막이 발바닥 아치를 유지해서 달릴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족저근막이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거나 과도하게 달리면
염증과 파열이 만성화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반복되는 충격을 받아서 이 붓는 부착 부위 한 3cm 이내에서 그 근막이 미세한 파열을 일으키고 그것이 아물었다가 또 찢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근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탁 디딜 때 그 딱딱한 조직이 미세하게 또 찢어지면서 오는 통증이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다. 인체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아킬레스건은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몸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데 이건 역시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염증으로 인해 파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상 위험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엔 미국 질병관리위원회의 FITT, 일명 FIT 법칙을 참고할 수 있는데 FIT 법칙이란 주당 5일 이내 중간 강도로 30분 이상 하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달리기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워워킹으로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볍게 달리는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가볍게 달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자세로 형태가 변화를 한 거죠. 이렇게 파워워킹 할 때와 같이 속도는 같으나 전체적으로 리듬을 줘서 상하 운동을 더 일으키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안전한 달리기를 가는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준비 운동으로 몸을 부드럽게 한 다음 걸으면서 달리기를 시작한다. 4-5주 동안 파워워킹으로 심폐 능력과 근력을 키우면서 비슷한 속도로 달리기를 병행하는 것이다. (6주간) 달리기 실험에 참가한 지원자들 역시 자기 몸에 맞게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조일성 씨는 여전히 걷기 단계지만 실험 전에 비해 자세와 심폐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는 2시간을 걸어도 숨 차는 건 아예 상상 못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운동 많이 되고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잘 극복하면 저한테 결국은 득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주째. 강선희 코치는 매주 2번씩 지원자들의 달리기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예. 그리고 다리는 좀 가깝게 하시고요. 다리가 벌어질수록 고관절에 무리가 오거든요. 첫날 만났을 때는 한 40분 정도를 그냥 산책도 겨우겨우 하고 가셨는데 지금은 40분을 한 바퀴는 빨리 걷는 걷기 운동을 하시고요. 한 바퀴는 일상생활의 산책 강도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인터벌 트레이닝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많이 발전한 거고요. 나머지 3분도 첫날에는 40분을 약 50%는 걷고 50%는 가볍게 달리는 형태의 정도의 강도 정도를 소화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 40분을 가볍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뭐 심폐지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죠. 몸이 체지방이 빠진 건지 키로수가 줄었어요. 3kg? 유연성은 아직 변화는 없는데 조금 더 해야 돼 지금. 조금씩 오긴 오더라고 지금.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팔을 당겨가지고 안 닿는데 조금씩 가지더라고 이제. 이게 상당히 좋아지는 거지 이제. 운동 능력이 개선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이 추가됐다. 계단 올라와서 네 올라오셔서 딱 허리를 세워주시고요. 턱은 내리세요. 정면 봐주세요. 지원자들이 달리기를 계속하는 동안 계절은 완연하게 봄으로 들어섰다. 달리기 실험 6주 차에 지원자들은 운동 장소를 바꿔
평지와 경사길을 번갈아 달리기 시작했다. 3주차에 시작한 계단 오르내리기 훈련 덕분에 계단 달리기도 거뜬하다. 경사길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은 자연스럽게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면서 몸을 적응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직 걷기 단계인 조일성 씨도 속도가 많이 붙었다. 최소한 운동 앞에서는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동 나오는 게 사실상 엄청나게 심정적으로 부담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나한테 무슨 향상이 된 점이고 보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물이 오고 뭐 무릎도 아프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숨도 차고. 근데 6주간 지금 오늘 마지막 할 땐 지금은 뭐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지금은 당연히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달리기 실험 전후로 지원자들의 운동 능력을 비교해봤다. 조일성 씨를 필두로 골격 근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달리기 운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체지방은 체중이 빠진 이래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심폐 기능을 알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은 4사람 모두 눈에 띄게 증가했고 피로 회복률이 저조했던 여성 지원자들은 모두 정상 범위를 회복하거나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피로 회복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피로 회복도 빨리 되는 걸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유산소 운동 효과인 혈관의 개선, 혈관 기능들의 개선 효과, 피로 회복 능력, 그다음에 심폐지구력 강화, 근지구력 강화, 근력 강화 이런 종합적인 결과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움직이고 습관들인 만큼 신체가 적응하고 건강 지표가 살아난다. 가장 건강한 달리기는 최대한 천천히 오래 달리기. 내 몸에 맞게 달리는 한 건강 수명은 연장될 수 있다. 제 목표가 지금 개인 목표가 85세까지 뛰는 게 목표인데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아서 명예가 어떤 권력 많아서 명예보다는 건강을 지키니까 명예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걷는 한 뛰겠어요. 걷는 한. 걸을 수 있는 한. 걸을 수 있는 한 뛸 겁니다. 느리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뛰세요. 자주 뛰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뛰세요. 운동의 효과, 건강의 효과로서 저는 운동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라면 저는 단연코 달리기.